대원들, 2층 좌측부터 수색 시작. 제 목소리가 화염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방화복 안은 찜통 같지만 긴장감 때문에 땀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민준, 40세, 서울 강서소방서 소방대원으로 15년째 근무 중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대원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후배 대원이 잔해 더미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쯤 탄 사진 액자였습니다. 조심해. 증거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리는 깨졌고 사진은 불에 타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중앙 부분은 기적처럼 멀쩡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와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화사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아이는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제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고아원에서 받은 단 한 장의 사진 속 제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대원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이거 증거물로 제출하자.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20년 전 제 사진이 이 화재 현장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자아이는 누구일까요? 이틀 후, 저는 소방서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사진을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해뒀습니다. 규정 위반인 건 알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형, 뭐 그렇게 열심히 봐? 후배 김태성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 사진 말하는 거지? 형이 계속 신경 쓰는 거 다 알아. 뭔데 그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아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 뭐? 진짜? 태성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네. 형 어렸을 때 사진이야? 그게, 나도 모르겠어. 나는 고아원 출신이거든. 내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 기억은 없습니다.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심한 쇼크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기만 했다고요. 혹시 형 가족이 누군지 찾아본 적 있어? 몇 번 시도했지. 근데 단서가 없어. 내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거고 출생 기록도 없고 유일한 단서라면 제가 고아원에 들어올 때 목에 걸고 있었다는 목걸이 하나, 그리고 고아원에서 찍어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 화재 현장 사진 속 남자아이와 똑같이 생긴 제 모습이 담긴 사진. 형, 이거 좀 이상한데? 이 화재 현장 주소 알아? 응. 강남구 대치동이었어. 왜? 태성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 좀 해보자. 대치동. 화재. 20년 전.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울렸습니다. 있다? 형, 이것 봐. 화면에 20년 전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대치동 대저택 화재로 재벌가 일가족 전원 사망. 태양그룹 전무 일가족 4명 화재로 숨져. 5세 아들도 함께 사망 추정. 시신 일부만 발견. 제 손이 마우스를 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5세 아들. 20년 전. 저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형. 설마.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지.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으악. 저는 땀에 젖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 그건 제 이름입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성아, 나 오늘 휴가 쓸게. 어디 가게? 조사 좀 해야 할 게 있어. 저는 먼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자랐던 희망의 집 고아원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 이렇게 컸구나. 원장 선생님은 이제 7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 앉아라. 차 한잔 할까? 원장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아원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그때 일이야 잊을 수가 없지. 네가 워낙 특이한 케이스였거든. 원장 선생님이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2004년 3월이었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지. 길거리에서 발견된 아이가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다고. 길거리요? 응.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 옷도 찢어지고 온몸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 그을음. 화재 현장에서 온 것 같았나요? 경찰도 그렇게 추측했어. 근데 이상한 게 그 시기에 신고된 화재 사고에서 실종된 아이가 없었대. 그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름도 부모님도 집도 그냥 울기만 했지.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심리적 충격으로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했어. 원장 선생님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거 네가 가지고 있던 거야? 선생님이 꺼낸 건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은색 체인에 이니셜이 새겨진 펜던트. M, J, 민준, 민전. 그래서 우리가 너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어준 거야. 혹시 너 본명이 그거였을 수도 있으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대치동에서 큰 화재 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재벌집 화재 말하는 거니? 네, 기억하지.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니. 태양그룹 전문의 집에 불이 나서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그런데 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사진인데요. 원장 선생님이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선생님? 민준아, 이 남자아이, 너잖니? 이건 네가 우리 고아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사진이랑 똑같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를 전부 찾아봐야 했습니다. 2004년 3월 15일자 신문. 태양그룹 전무일가 화재로 사망. 어제 새벽 2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태양그룹 강태양 전무 45일 가족 4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강태양 전무, 부인 윤미선 씨 42, 딸 강민지 7, 아들 강민준 5로 확인됐다. 경찰은 1층 주방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민준.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계속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태양그룹 전무 일가 화재, 방화 가능성 제기. 강태양 전무 일가족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지점이 여러 곳이었으며 인화성 물질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에 있었던 가정부 어씨 35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어씨는 불이 났을 때는 이미 1층이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급히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가정부, 태양그룹 화재, 아들 시신 불안전, 신원 확인 어려워. 강태양 전무의 아들 강민준 군우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나 시신 일부만 발견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시신 일부만? 그럼 진짜 제가 살아남은 걸까요? 저는 계속 뒤를 넘겼습니다. 태양그룹 화재 사건 종결. 가정부 혐의 없음. 태양그룹 전무 일가족 화재 사건이
단순 실화로 결론 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가정부 박순자 씨에 대한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태양그룹은 고인의 동생인 강태식 상무가 전무직을 승계받았다. 박순자, 가정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식, 아버지의 동생, 제 삼촌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은 화재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죽은 것처럼 속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태양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유리 빌딩. 1층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강태식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용무입니다.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회장님께 그 이름을 전해주세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몇 분 후 놀랍게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35층으로 올라가세요.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에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은 웅장했습니다.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60대 중반의 남자. 강태식? 제 삼촌이었습니다. 안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강민준이라고? 네. 증명할 수 있나? 저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도요. 강태식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민준이는 20년 전에 죽었어. 시신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네. 불완전한 검사였죠.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강태식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뭘 원하나? 돈?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 20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민준이라면 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지? 기억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네. 하지만 이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불, 연기,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여자? 가정부.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추측에 불과해. 그럼 DNA 검사를 합시다. 제가 정말 강민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강태식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DNA 검사를 하지. 하지만 만약 자네가 가짜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제가 진짜라면요? 그땐 강태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자네가 태양그룹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지. 내 형의 아들이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더 많은 것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20년 전 화재를 조사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아, 그 사건. 기억하죠? 은퇴한 소방관 이철수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화재였어요. 발화점이 여러 곳이었거든요. 방화였다는 뜻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경찰은 실화로 결론 냈고요. 혹시 그때 가정부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박순자? 기억하죠. 이상한 여자였어요. 이상하다니요? 화재 현장에서 너무 침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충격받아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그 여자는 완벽하게 진술했어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당시에 조사받고 나서 사라졌다고 들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강태양 전무화재 사건. 내 경찰 인생에서 가장 찜찜한 사건이었어요. 정년 퇴직한 형사 김동훈 씨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증거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박순자 가정부 말인가요? 그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형사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강태식 상무, 지금의 회장이 수사에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빨리 종결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이 죽으면 그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게 동기가 될 수 있죠.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혹시 강태식 회장이 박순자와 공모했을 가능성은?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형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예요. 공식 기록에는 없는 거죠. 그가 꺼낸 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화재 사고 일주일 후 박순자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어요. 5억? 송금인은 익명이었지만 추적해보니 태양그룹 비자금 계좌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증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퇴직금이나 위로금으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죠. 게다가 20년이 지났어요. 공소시효도 끝났고요. 하지만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누군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정부 박순자는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렸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왜? 태양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후 강태식 회장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들과 의료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 책임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민준 씨와 고 강태양 전무의 DNA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99.97% 일치합니다.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자네가 정말... 네, 저는 강민준입니다. 당신 조카이자 태양그룹 선대 전무의 적법한 상속자입니다.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큰 문제입니다. 만약 강민준 씨가 살아있었다면 20년 전 상속 과정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닥쳐. 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민준. 자네가 정말 민준이라면 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나?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순자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럼 왜 너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 그게 제가 삼촌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박순자에게 5억을 준 사람이 누구죠? 강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 소리인가? 화재 사고 일주일 후 태양그룹 비자금 계좌에서 박순자에게 5억이 송금됐습니다. 왜죠? 그건 위로금이었어. 그 여자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거짓말.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삼촌이 박순자와 공모해서 우리 가족을 죽인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증거가 있나? 강태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야. 공소시효도 끝났어. 설사 자네 말이 맞다 해도 이제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아.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진실? 강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돈? 회사 지분? 말해봐. 협상하지.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정의? 강태식 회장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도 조롱도 아닌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정의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듣는군.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강남의 빌딩 숲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다. 빛나고 질서 정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도시. 사람들은 말이지. 그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결과만 기억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역사를 쓰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사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강태식이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미세하게 날카로워졌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 나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날 화재 현장에서 발견한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반쯤 그을린 액자. 가장자리는 검게 타 있었지만 사진 중앙의 두 아이는 선명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나는 화면을 그의 쪽으로 돌렸다. 순간 강태식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는 본 적 있는 얼굴을 본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아이, 나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강민지죠.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제 누나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회장실의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강민지는 20년 전에 죽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망신고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죽었다고 처리된 겁니다. 강태식의 입가가 굳었다. 이 사진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20년 전 사진이 20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의 집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 그 우연이.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무 정확합니다. 강태식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는 웃음도 여유도 없었다. 그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건 사진만이 아닙니다. 나는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의 뒷면. 최근에 다시 닦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진을 숨기면서도 버리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강태식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말해보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순자 씨에게는 당시 5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아이는 화재 이후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몇 년 뒤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은.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강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죠. 회장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태양그룹 차기 부회장 후보. 선대 회장의 유일한 손자. 강태식이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손가락 끝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출생 연도는 1999년. 제 누나와 같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마무리했다. 그날 밤 불 속에서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한 아이는 죽은 것으로 처리됐고 다른 한 아이는 살아남아 이 집안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강태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는 정말 잔인한 상상을 하는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사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길은 모든 걸 태울 수 있지만 이름까지 태우지는 못한다는 걸.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20년 전 화재는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단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 지금 뉴스 봤어? 후배 태성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아직 못 봤어. 무슨 일인데? 태양그룹 차기 부회장 후보 인터뷰가 떴어. 강도연. 오늘 아침 조간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사진도 같이 나왔어. 형 직접 보는 게 좋겠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켰다. 뉴스 화면 속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미래, 강도연. 해외에서 돌아온 젊은 경영자.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익숙해 보이도록 만들어진 얼굴이었다. 눈매, 턱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누군가를 닮으려 애쓴 흔적. 하지만 사진 속 남자의 눈에는 내가 기억하는 가족의 눈빛이 없었다. 따뜻함 대신 계산이, 슬픔 대신 긴장이 담겨 있었다. 형, 이 사람 맞지? 태성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말없이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챈 모양이었다. 응. 짧게 답했다. 그럼 형 말이 사실이면. 그래.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불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라 복도였다. 길고 어두운 복도 끝에서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있었다. 민준아. 여자아이가 나를 불렀다. 가지마. 나는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고 그 순간 누군가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불길이 번졌다. 누나. 내가 소리쳤을 때 꿈은 끊겼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장면이라는 걸. 다음 날 나는 태양그룹이 주최하는 비공개 투자 설명회 명단을 확인했다. 강도연의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차기 이사회 전면 공개 전 마지막 내부 행사. 장소는 20년 전 화재가 났던 그 동네에서 불과 500m 떨어진 호텔이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가까웠다. 나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소방관이 아닌 강민준으로 그 공간에 서야 할 순간이었다. 행사장 로비는 차분한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 특유의 공기. 모든 게 안정돼 있고 과거는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착각. 그곳 한가운데서 강도연이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나를 알아봤다.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강민준입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힘이 과하게 들어간 악수. 강도연입니다. 그의 눈이 내 얼굴을 훑었다. 마치 오래된 퍼즐 조각을 맞춰보는 사람처럼.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그가 물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어릴 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불 속에서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음악 소리, 대화 소리, 모든 게 멀어졌다. 그런 농담은 농담 아닙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도요.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그날 밤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에 의해 선택받았습니까? 강도연의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군요. 그럼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위험한 길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길. 나는 한 발 다가서며 답했다. 원래 제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 그는 전화를 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확신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단지 다른 얼굴로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강도연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두려움이 아니라 들킨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그는 모든 걸 알지는 못해도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 그리고 나를 그 불 속에서 끌어냈던 사람. 박순자. 그 이름을 나는 다시 입에 올렸다. 다음 날 나는 김동훈 전 형사에게 연락했다. 혹시 박순자 찾을 수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지금 와서 그 여자를 찾지? 살아있다면 이번엔 제가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 여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은퇴 후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찾아봤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경기도 외곽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그날 오후 나는 주소 하나를 받았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낮은 담, 벗겨진 우편함. 박순자,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리고 나를 본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민준이? 그녀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만에 처음 마주한 얼굴. 그날 밤 나를 불 속에서 끌어냈던 손.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너무나 평범했다. TV, 작은 탁자,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 나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진. 아이 하나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다. 강도연. 아니, 그 아이.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박순자가 말했다. 불쌍한 아이였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남의 인생을 입은 거지. 내 손이 떨렸다. 당신이 그 아이를 대신 넣은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는 20년의 침묵을 찢었다. 왜요? 내 질문은 소리가 아니라 칼 같았다. 왜 하필 나였습니까? 박순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처음엔 살리려고 그랬다. 불이 번질 때 너 방의 연기가 제일 먼저 찼어. 애를 하나만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 그게 왜 나였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누나가 문 앞에 서 있었어. 뭐라고요? 민지. 그 이름을 나는 처음 들었다. 그 애가 너를 밀어냈어. 동생 먼저 데려가라고.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불길, 연기, 여자아이의 손. 기억이 살아났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나왔지.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회장님이 오셨어. 강태식? 그래. 그는 불길을 보며 말했다고 했다. 아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박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형의 핏줄은 사라져야 한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죽은 아이가 되었군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고.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돈을 받았죠. 받았다. 5억. 그리고 그 아이를 강씨 집안으로 들였죠. 아들이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았다. 그런데요. 내가 말했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연기는 언젠가 냄새를 남깁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날 잡으러 온 거니? 아니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진실을 증언하러 가시게 될 겁니다. 이번엔 아이를 버리지 말고요. 문을 닫으며 나는 알았다. 불은 다시 타오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이번엔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박순자의 증언을 확보한 날 밤 나는 다시 그 사진을 꺼냈다. 불에 그을린 액자. 가장자리는 새까맣게 타 있었지만 중앙의 아이 둘은 여전히 선명했다. 누나, 그리고 나. 아니, 강민지와 강민준. 신문 기사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름이 이제는 내 심장 한가운데를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스캔해 확대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진 오른쪽 하단,
불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던 작은 글씨. 나는 화면을 최대한 확대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쓴 듯한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 먼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도서관이 아닌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태양그룹 화재 사건이 원본 수사 기록, 공식 기록에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보관소 깊숙한 곳에는 열람 제한이 걸린 자료들이 남아 있었다. 소방관 신분. 나는 그 권한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화재 현장 도면, 출입 기록, 그리고 사라진 물품 목록. 그 중 하나가 내 시선을 붙잡았다. 아동방 사진 액자 1점. 미수거. 미수거. 나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 사진을 일부러 남겨두었다. 다음 날 나는 강태식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엔 그도 거절하지 않았다. 회장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이제 와서 뭘 더 알고 싶은 거지? 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 사진을 아십니까? 그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놓치지 않았다. 불에 탄 사진이군. 그 아래 문구는 보셨습니까?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먼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누나가 쓴 겁니다. 화재 직전 당신 형의 딸 강민지. 강태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아이는 죽었다. 네. 그래서 남겼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아이는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 방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실 안이 숨막히도록 조용해졌다. 그만두지. 그가 낮게 말했다. 이미 끝난 이야기야.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박순자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은행 송금 기록. 당신은 형의 집에 불이 나기 전 가정부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만 살려나오라는 지시를 했죠. 강태식의 얼굴이 굳어갔다. 증거는 불은 지웠어도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강도연 씨. 그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 아이는 당신이 만든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피는 속이지 못합니다. DNA 재검증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뭘 원하는지 이제 알겠군. 돈도 자리도 아닙니다. 그럼 뭐지? 나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름입니다. 불 속에서 끝까지 남은 이름. 그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 그날 밤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불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집을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 거짓을 태우는 불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불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진실을 들고.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빠르게 열렸다. 태양그룹 본사 1층 로비. 대리석 바닥 위에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정렬돼 있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내 눈앞이 잠시 하얘졌다. 나는 단상 뒤에 서 있지 않았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도연. 태양그룹의 외아들. 20년 동안 상속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누려온 남자. 그가 단상 위에 섰다. DNA 재검증 결과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의 질문에 강도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은 마이크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검토 중입니다. 그 짧은 말 뒤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를 보며
알 수 있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불과 하루 전 나는 그를 따로 만났었다. 태양그룹 계열 병원, 지하주차장, 사람 없는 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죠? 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바뀌어 살아왔다는 거. 그는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주어진 이름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그럼 왜 떨고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이 나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생일도, 졸업식도 늘 돈으로만 대신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집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버려질까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DNA 결과는 내일 공개된다는 사실이 이미 내부에 퍼져 있었다. 강도연은 알고 있었다. 내일이 오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걸. 당신은 뭘 할 겁니까? 그가 물었다.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럼 나는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그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만약 내가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말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합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 속에서 끝까지 숨기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이름이 됩니다. 기자회견장. 강도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DNA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했다. 저는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나를 향했다. 태양그룹 창업주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순간 현장이 술렁였다. 저는 가정부의 아들입니다. 정적. 그 한마디가 20년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태양그룹 주가는 폭락했다. 강태식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마지막 불이 남아있다는 걸. 진짜 죄의 불씨. 그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박순자. 20년 전 태양그룹 전무일가의 가정부. 그녀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기록에서 사라져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은 참고인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숨었을 뿐이었다.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노인 요양시설. 박순자 할머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말수가 거의 없던 분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죽기 전날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무슨 부탁이었죠?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강민준이라는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요. 내 손이 멈췄다. 봉투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와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불은 내가 질렀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녹음을 재생하자 노인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날을 꺼냈다. 회장님 동생이 날 불렀어요. 이번 일만 도와주면 아들 인생은 책임지겠다고. 불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난 그저 문을 열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역할이었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난 그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불길이 번지는 걸 보면서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아이를 버렸어요. 살려놓고도 버렸어요. 녹음은 한참 동안 침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그 아이가 소방관이 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때 알았어요. 내 죄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긴 시간의 무게만이 몸을 눌렀다. 며칠 뒤 검찰은 녹음 파일을 공식 증거로 채택했다. 비록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진실은 기록으로 남았다. 강태식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태양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화재 현장에 섰다. 그날과 비슷한 불, 비슷한 연기. 하지만 이번엔 아이를 안고 나오는 내가 있었다. 아이의 손이 내 방화복을 꽉 붙잡았다. 아저씨, 무서워요.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불은 끝나. 불은 모든 걸 태우지만 모든 진실을 지우지는 못한다. 어떤 진실은 20년을 돌아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화재 현장은 항상 비슷하다. 검게 그을린 벽, 깨진 창, 연기 냄새가 남은 공기. 하지만 불이 꺼지고 난 뒤의 침묵은 매번 다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불을 볼 때마다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멈춰서서 끝까지 바라봤다. 불이 무엇을 태웠고 무엇을 남겼는지. 사진은 지금도 내 책상 서랍에 있다. 반쯤 탄 액자,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장면. 나는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안다. 살아있었다. 나처럼. 불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태양그룹의 이름은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상속 절차는 법대로 정리되었고 나는 대부분을 사회재단에 넘겼다. 불 속에서 모든 걸 잃은 아이들을 위해. 그 선택이 속죄일 수도 도망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유일한 답이었다. 어느 날 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사진 속 소녀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나처럼 어딘가에서 불을 이겨내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서로를 몰라도 같은 불을 통과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여전히 소방관이다. 불을 끄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안다. 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기억을 깨우고 진실을 드러내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불이 꺼진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과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출동을 기다렸다. 불은 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서 살아남았으니까.